예. 예. 어, 환국무명 학술은 258번째 두 번째 강의인데요. 실존주의는 보살사상이다. 우리가 종교 믿음은 이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관계성은 인간에게만 국한시켜서 특정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과 본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양하고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고 인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실존성에 있어서의 생활 관계망을 우리가 이제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이고, 또 이 보살 사상이 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맞아떨어지는데,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하다가 그 끊겨버렸는데요. 자, 이어서 한번 이렇게 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문자화해서 이것을 기억의 전두엽에 저장함으로써 그 기억을 끄집어내 옴으로 인해서 인간이 추상적이고 상상적이고 가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적이고 추상적이고 가상적이고 상상적인 이성의 작용 원리에 의한 정신세계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기존에 있는 자연의 현상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기억과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연과 결별하게 되었다. 자연과 결별하게 된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 내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 지향성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는 그 생각에는 어떠한 시각적인 상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성적인 상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우리는 시각적인 상징을 많이 이제 사용하죠. 그래서 모든 목적 지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맥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징은 맥락을 바탕으로 할 때만 이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의 출현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동기를 부여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살아있는 동물과 다른 차이점을 확인하게 우리가 구분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토끼나 고양이들도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맥락을 이용해서 상징화하고 맥락을 통해서 목적 지향성을 향해서 이것을 기억으로 저장해서 단어화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다른 동물들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생명체인 동물과 다르다는 내용을 설명했고, 특히 인간은 공간적인 개념은 아주 우수하지만 시간적인 개념은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찰나에 이제 그 동영상이 끊겨버려서 다시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하면서 우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추상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직접 보는 자연의 그 형태, 자연의 현황, 사태에 대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책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물건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과를 우리는 직접 보지 않더라도 사과를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고요. 직접 우리가 그 볼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볼펜을 그릴 수 있는 그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부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의미에 갇혀버리는 존재로 남게 되어버렸는데, 그 언어를 통해서 의미로 갇혀버렸다는 그 뜻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자아가 출현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 자아를 출현했다는 그 상징적인 특징이 인간은 누구도 대체 불가하게 그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그 인간성 확보라는 부분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자아, 자기 셀프, 소위 말하는 셀프, 이 자아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드디어 자기의 자기의 범주에 이제 갇힌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살아간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존재는 바로 주변 자연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인해서만이 인간의 고유한 그 존재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실존주의와 보살사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그 관계성, 인간이 사회성과의 관계성,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경영이나 행정, 정치 여러 곳에서 이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평등하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평등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불평등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측면에서는 평등하다는 뜻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적인 측면에서는 평등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능력을 우리가 가졌을 때는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불평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바로 관계성에서 찾아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노동의 가치에서 절실하게 이 기능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존재로서의 생명의 존엄성, 그 다음에 감성, 이성, 영성,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것이 생산 과정 속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재화와 교환의 대상, 시장 법칙의 지배, 자본, 이런 것들에서 불평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불평등성을 어떻게 뭐냐면은 평등성과 조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바로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로 인간과 실존이란 무엇인가라는 장폴 사르트르의 그 유명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우주,
인간적인 주체성의 우주 말고 다른 우주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예. 인간을 구성하는 초월성, 여기서 말하는 초월성은 신이 초월적이라는 의미에서의 초월성이 아니라 무언가를 넘어선다는 의미에서의 초월성이다. 인간은 자신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적 우주 속에 현존한다는 의미에서 주체성을 맺어주는 이 연결, 즉 초월성과 주체성 간의 이 연결이 우리가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이라 부르는 바로 그 휴머니즘이다. 예, 그래서 인간은 실존의 휴머니즘이라는 이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존은 휴머니즘이다. 즉 궁극적으로 초월성과 주체성 간의 이 연결이 우리가 실존의 휴머니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휴머니즘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휴머니즘인 이유는 인간 이외에 다른 입법자가 없다는 사실, 인간은 자기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스스로에 대한 결정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바란다. 야, 이게 이야기를 그 장포 사르트르가 했던 말인데, 저는 이 마지막 말에 매우 뭐냐면은 매력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휴머니즘인 이유는 인간 이외에 다른 입법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아 셀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무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스스로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고로 인간은 개인공화국을 완성할 수가 있다.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이고요. 이 내용이 과거에 이 보살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바로 과거에 태양 숭배 사상이나 자연 숭배 사상에서 인신 공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 공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 궁극적인 이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의 그 관계성을 회복해보자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보살사상의 기본 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실존주의 철학과 신학을 연구했던 사람은 우리가 뭐 마틴 부브라든지 뭐 장폴 사르트르라든지 뽕띠라든지 야스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마틴 하이데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으로서는 헤르만 헤세라든지 카프카 같은 사람이 있고요. 자,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프론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오늘 한 가지 더 이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칸트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읽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자유란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자유는 그것에 의해 산출된 도덕법칙을 통해서 비로소 체험된다. 인격적 주체는 자신의 양심 속에서 명령하는 도덕법칙에서 자신의 자유를 확신할 수 있는 정보를 본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유, 의지의 자율성이 아니라면 그 법칙은 존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인격적 주체는 그런 자신의 자유를 확신하는 가운데 마침내 이념의 세계 전체를 의미로 가득한 세계로 바라본다. 그런 점에서 자유는 순수 인성 체계의 구심점에서 해당한다. 예. 예, 이렇게 뭐냐면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내용은 오히려 뭐냐면은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칸트의 그 순수 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이 언어와 기억을 가지면서 드디어 우리가 자연과 결별하는 종이 됨으로 인해서 드디어 뭐냐면 우리의 말과 언어를 사용하면서 궁극적으로 셀프 자기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 자기가 출현하게 됨으로 해서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현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성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 이것이 실존주의와 보살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